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담배.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담배가 폐암에 걸린 거야? 담배랑 연관 있는 폐암은 전체 폐암 중에 30% 정도밖에 안 돼. 네, 알코올 중독의 3대 증상 중에 하나예요. jak화증이라는 게. 나가면서 목마르네. 만으로 잠깐 한판 사이에 소주 한 병은 건강에 좋아.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이거는 가끔 환자분들 오시면은 술은 좀 마셔도 되나요? 담배 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술은 한두 잔 꼭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는데, 담배는 해서 좋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담배는 끊으실 수 있으면 꼭 끊으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혈관 질환, 예를 들어 담배 같은 경우는 폐 질환도 물론 있지만은 혈관 질환을 또 많이 일으키거든요. 이게 급사 원인 중에 하나가 혈관 질환인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꼭 담배, 이렇게 네 가지를 꼭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끊으실 수 있으면 꼭 끊으시는 게 좋고, 되게 또 담배 태우시게 되면은 담배 냄새가 항상 몸에 배어있거든요. 손에도 배어있고 자기 몸 자체에 모르게 배어있어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죠. 근데 술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방금 전에 나왔던 사회생활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와인 한두 잔은 심장이 좋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하니까, 경중을 따지자면은 전 담배는 안 좋다라고 이렇게 조금 이게 무게추를 살짝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담배는 해롭다고 다 연구가 나와 있잖아요. 전자담배는 잘 모르지 않나? 아직 거기에 대한 대규모 연구 그런 거 없잖아요. 담배가 해롭다고 이제 증명된 게 80년대 그 담배 가지고 코호트 연구라는 게 집단 연구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그 이동이 별로 없는 동네, 담배에 대한 그 아주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미국의 저 시골 동네의 어떤 계곡에 모여 사는 마을을 대상으로 20년을 추적 검사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중간에 끊은 사람, 새로 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 추적 검사를 해서 20년 동안 결과를 본 거고, 그게 담배에 관한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최초로 담배가 과학적으로 나쁘다, 그러니까 그 위험도가 얼마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이제 연구가 된 사례인데, 거기 보면 폐암의 발생률이 40배라고 해요. 40배.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20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하는 거니까, 그 스타트 포인트에 담배 피우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을 검사를 해서 암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20년 동안 발생률을 비교했더니 폐암인 경우에 40배가 높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러면 담배를 안 피우면 폐암에 안 걸리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난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담배가 폐암에 걸린 거야?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음식이 탄 삼겹살이 미세먼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담배랑 연관이 없는 폐암이 많아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전체 그냥 우리나라 통계는 모르겠는데 대강의 통계를 말씀드리면, 담배랑 연관 있는 폐암은 전체 폐암 중에 30% 정도밖에 안 돼. 편평세포 상피암,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라고 하는 그게 이제 담배랑 연관이 있고, 선암, 아데노카시노마라고 하는 거하고, 스몰셀 런캔서라고 있어요. 소세포암이라고 하는, 소세포 폐암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그게 한 70% 정도 돼요. 그거는 남녀 공이 똑같아. 이건 담배하고 영향이 없어요. 여성분들이 생기는 폐암이 되게 이제 선암이 많죠. 그렇다고 편평세포상피암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담배 안 펴도 생기는데 담배 피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거고. 그 담배가 이제 객관적으로 해롭다는 거를 이제 증명한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후속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찾은 거는 담배가 몸에 좋다는 증거는 한 개도 없어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죠. 논문은 언제나 그래요.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담배를 피면 옛날에 40배 높다고 했던 그 대규모 연구,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담배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시가와 시가렛. 시가렛은 이렇게 우리 지금 피는 관련 담배고, 시가는 이만한 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시지 않는 거죠. 그거 핀 사람은 폐암이 덜 생겨. 그럼 진짜 시가 펴서 덜 생긴 거냐? 그건 아니지.
그런 것처럼 담배를 펴도 어떤 질병에선 차이가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에 관해서는 담배가 조금 나빠 보인다라는 정도로 연구가 나온 게 있는데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배 피는 사람이 뇌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겨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놀랍죠. 담배 피면 모조리 다 나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담배가 나쁘다는 건 확실해. 담배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뇌혈관 질환 일부 질병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폐암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에서는 담배가 확실히 나쁘다는 게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는 나쁜 거 맞아요. 맞는데 담배는 만악의 근원이야. 이건 아니야. 모든 질병은 담배 피우면 다 나빠져. 그러진 않아요. 연관이 있는 병이 있다. 그리고 확실히 증거가 있으니까 담배는 안 좋다. 혈관에 관해서도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혈관에 관해서는 담배보다는 당뇨가 훨씬 더 큰 위험이죠. 당뇨가 혈관을 많이 망가뜨려요. 급속도로. 굉장히 그 높은 위험도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는 담배도 영향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담배보다는 당뇨가 훨씬 높고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내당능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저도 당뇨가 있지만 억울해요 좀. 얼마 전에 진단받아 할 수 없지 어떻게 생긴 걸. 그거는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다. 담배보다 훨씬 위험해요 당뇨가. 혈관에 대해서 딴 건 몰라도. 그렇고 근데 술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뭐라 안 하고. 근데 요새는 점점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사회적인 비판의 톤이 높아지는 그런 건데 술은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을 먹지 않으면 몸에 큰 영향이 없어요. 실제로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대개 이제 그런 논문 내는 데가 이제 프랑스라서 믿기. 와인 만드는 데잖아. 막 와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반주를 많이 먹잖아요. 밥이랑 같이 먹고 한두 잔 먹는 거는 건강에 더 좋대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어. 근데 출처가 다 프랑스야. 그래서 좋다고 믿는지 안 믿는지야 뭐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고 어쨌든 술은 어떤 과량이 아니면 크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과량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 종류의 연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비슷할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신체적으로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남성 성기하고 여성 성기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걔네들이 완전히 딸리 생긴 거라고 생각하죠. 똑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발생할 때 사람이 이제 생길 때 똑같은 모양의 그 오리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성기 차이 아니면 가슴이 뭐 여자는 만 그리고 뭐 목젖 이 정도잖아요. 근데 어떤 외부 물질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이 남자와 여자가 다를 거다라고 상정하는 거는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담배가 나쁘다. 술이 뭐 왕창 먹지 않으면 뭐 괜찮다. 알코올 중독되면 큰일이야. 알코올 중독 불치병이에요. 알코올 중독 한번 생기면 못 고쳐. 그 만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이는 되게 많이잖아요. 다 개인적으로 아실 테니까 그거는 어쨌든 알코올 중독이 되면 불치병이야. 못 고쳐요. 못 고쳐. 알코올 중독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은 예전에 중독센터 가가지고 실습할 때 봤었는데 내가 술을 마심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게 첫 번째 증상이래요. 즉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정도면은 뭐 본인만 그렇게 계신 거는 중독까지 가진 않지만은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되게 주변이 되게 힘들어지고 주변 사회관계가 끊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쪽에 더 빠져들어서 또 치료가 근데 알코올 중독은 폐해가 심각해요. 네.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한테도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안 믿어. 그래서 그거 보고 작화증이라고 그래요. 컨파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발전해. 막 거짓말을 해요. 꾸며. 막 얘기를 꾸민 다음에 그걸 쫙 얘기를 하고 자기가 믿어 그걸. 진짜라고 믿어 자기가. 허언이 아니라 작화증이야. 허언증은 내가 헛소리 했어 이렇게 알잖아 자기가. 근데 알코올 중독의 3대 증상 중에 하나예요. 작화증이라는 게. 컨파블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얘기를 해서 머릿속에다 그거를 다 꾸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서 발전하는 게 얘기가 뭐 어딜 갔는데 뭐 누굴 만났고 어떻게 해서 막 얘기가 막 그럴듯하게 자기가 그럴듯하게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게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게 옆에 사람 다 알아. 근데 자기는 열심히 얘기해서 딱 얘기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믿어요 그거를 자기가 한 거야. 저는 술 절대로 안 마십니다.
그 얘기할 때 그 알코올 중독이면 이제 병원에 갇혀 있잖아요. 못 나요, 안 내버려. 맨날 그 인터뷰를 하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야. 자기는 이제 술 끊었어. 나는 뭐 더 이상 술 절대 안 먹어. 내가 술을 마시면 개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만큼 만들어. 그리고 잘 믿어요. 믿고 나갈 때도 이렇게 퇴원할 때 퇴원 인터뷰 하거든요. 각서도 써. 별거 다 해. 다시 안 마시겠습니다. 네, 뭐 안 마시겠다라고 개아들이라고 쓰고 가득 쓴 다음에 그 다음날 먹어. 그렇죠. 나가면서 마트 들려서 이렇게 다들 그렇지. 마셔. 왜 딱 이거예요 증상이. 나가면서 목마르네. 마누라 잠깐 하는 판 사이에 소주 한 병은 건강에 좋아. 한 병 마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요.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금주 교육 받고 뭐 이렇게 몸도 좀 좋아지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B6라고 비타민 부족증이 생겨요. 왜 비타민 부족증이 생기냐면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뭘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술 먹으면 안주 먹고 그러잖아요. 술만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안주를 먹으면 배불러서 술이 많이 안 딱 들어가니까. 이거야. 이 양반 잘하네. 제가 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저 인턴 때 영등포시립병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 병원이야. 발전한 병원. 잘 나가는 병원인데 그 영등포 주변이 그 신림동 뭐 이런 주변이 그 알코올 중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동에 알코올 중독 병실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왔고 근데 친해. 맨날 얼굴 보면 제가 오늘 와서 자고 술 깨면 집으로 가. 그리고 저녁 때 또 와. 그 다음날 새벽에 오든지 아니면 저기 경찰한테 이제 실려오든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가요. 근데 이제 술을 계속 끊고 있으면 그게 데릴리움 트레멘스를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금단현상 사실. 금단 현상처럼 해가지고 식은땀 흘리고 막 벌벌 떨고 뭐 그 벽에 거미가 기어다닌다 그러고 뱀이 기어다닌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환각도 보이고 환청도 보이고 그러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사이다 잔에다 소주 이게 따르면 반병 딱 들어가 옛날에 그 한 잔 쫙 마시잖아 30초 이내 없어져. 그 증상이 정말 신기하죠. 정말 그 금단 현상은 막 뭐 벌벌 떨고 막 뭐 숨도 가빠오고 심한 사람은 막 혈압도 떨어져. 신체 의존성이라고 하고 그거의 증상은 데릴리움 트레멘스라고 그래요. 그 데릴리움이 뭐지 한국말로? 선망. 네. 그 선망 진전이야 데릴리움 트레멘스가. 선망이라는 게 막 눈에 뭐 환각 보이고 막 번쩍번쩍 이거 보이고 뇌 변성도 있어요. 그 실제 MRI 찍어보면 있어요. 그리고 병 이름도 종류가 많아. 되게 신기한 병 하나 알려드릴까? 알코올에 관련해서. 이제 그 콥스칼로즘이라고 양쪽 뇌를 이렇게 잇는 게 있어요. 뇌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좌뇌, 우뇌를 잇는 다리 같은 거. 그러니까 통신망이야. 근데 걔가 이렇게 위축되는 병이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 중에 일부가 그 병인데 그 병 이름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되게 웃겨. 마키아 파바 비그나리아 이름이. 나는 이걸 왜 기억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마키아 파바 비그나미 디지즈 이렇게 얘기하는 병이 있어요. 주관식으로 나오면 쓰기 힘들겠는데요. 그런 병 이름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 그 알코올에 관련된 병 이름이. 그래서 뇌 변성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담배처럼 뭐 그런 게 아니고 소량으로부터 뭐 이렇게 뭔가 담배는 피우는 만큼이잖아요. 한 개 피우면 한 개 피운 만큼 나쁘고 10개 피우면 10개 피운 만큼 나쁜 건데 술은 한 10잔은 10잔 너무 많아. 3잔? 잔 사이즈에 따라 다른 거죠. 소주 기준으로만 서너 잔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3잔만큼 나쁘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3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나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검진 문진을 보면은 담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갑을 몇 년간 피우셨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팩 이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씩 1년을 피웠다 그러면 1PY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 1팩 이어스라고 쓰는데 술은 이게 문항을 보면은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한 번 드실 때 몇 잔을 마십니까? 이런 식으로 누적량을 물어보진 않거든요. 10년간 뭐 하루에 매일 몇 잔씩 마시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매일 먹는 사람은 어디 있어? 중독. 아까 중독. 자꾸 왜 뒤를 보세요. 어디 중독자인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